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지각 변동, 판도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이제 방금 예상을 하셨는데 여권에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네. 근데 저는 심사숙고하고 어느 누구 쪽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유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을 뭐 경선 이럴 때 선택할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거의 백의 종군하듯이 유승민 전 의원은 저는 모르지만 본인도 이제 대권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경선에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백의 종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겠다. 일단 뭐 경선이나 이런 거는 거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전제해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이번 기회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그동안 받았던 어떤 뭐 배신의 프레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떨쳐낼 기회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특정 누구 한동훈 또는 홍준표 또는 뭐 김문수 이쪽에 손을 잡기에는 기간도 매우 짧잖아요. 네, 기간이 그리고 상당히 짧죠.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자기 이미지가 그동안 좀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미지겠죠. 네. 그게 해소된다고 안 볼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누구랑 짝짝꿍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본선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내려놓는 백의 종군식 헌신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탄핵 찬성 연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뭐 한동훈, 유승민, 또 이준석도 있을 수 있고 안철수도 있을 수 있고 이 그렇죠. 범보수의 탄핵 찬성 빅텐트. 연대가 생긴다면? 저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채점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탄핵 찬성의 이니셔티브는 누가 지고 있느냐. 제가 아까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탄핵 찬성은 누가 가져가죠? 민주당이 가져가죠.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에 매몰되는 것밖에 안 돼요. 8년 전에 산산이 쪼개졌던 보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어떤 이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주도할 까닭은 없다. 만약에 그냥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나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 될 것이지 네. 굳이 지지층들이 끌끌어갈 수도 있는 탄핵 찬성을 다시 끄집어낸다? 그게 이제 바보스러울 수 있겠죠. 바보스러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게 선거를 주도하는 데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왜? 그 주도권은 탄핵 찬성에 더 전면에 서 있는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내세워야 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선택에 있어서의 위험성, 리스크, 네. 하이 리스크, 그다음에 심지어는 노 리턴.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내걸어야 될 것은 하이 리스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는 건 하이 리스크, 노 리턴. 얻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내거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탄핵을 집어넣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본선으로 조기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내세워야 되는 것은 8년 전에 문재인 선택처럼 가면은 이거 끝장이다.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것을 내세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또 그렇게 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기 대선의 어떤 그 여권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게 또 명태균 게이트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또 어떤 후보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흔들기가 별로 영향을 못 준다 그러면 생각이 전략으로 가면 돼요. 이게 이른바 ignorant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꾸를 하면 안 돼. 우리가 좀 대꾸해주는 순간 이 상황이 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른바 예. 긁어부스럼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는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초적극적 대응. 네. 그 다음에는 초적극적 대응과 하나는 초적극적 내려놓기. 아. 초적극적 내려놓기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명태균이 저렇게 나올 때는 오히려 명태균에 대한 더 거센 압박을 해야 돼요. 아. 초적극적 대응이죠. 뭐? 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죠. 네. 그래? 나도 고소고발해서 너 가만히 안 둬. 그렇죠. 이게 먹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은 어느 정도 먹혀요. 그래서 그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냐?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으로 네.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전략은 뭐냐면 이른바 BJR 전략이에요. 배째라. 배째라. BJ라. 이게 왜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검찰이 어느 날
배추도사를 저를 수사하겠다고 하겠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제가 강경하게 검찰에 대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정치인도 아닐 뿐더러. 네. 그럼 저는 뭐냐?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100번 1000번을 조사했는데 나올 게 없어. 없어. 예. 그다음에 뭐냐? 공수처에서 배 소장을 뭐 통신도 영장 보내고 뭐 이번에 그거 문제됐잖아요. 네. 압수수색 100번을 뒤져라. 공수처 놀랄 거 우리 집에 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쓰레기밖에 없거든. 그럼 놀랬잖아. 뭔가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의 혐의를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100번을 뒤져봐.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얼마나 결백하길래 네네. 내가 다 지지라. 내 옷 다 벗을게. 그게 그때 전략 대표적인 그 전략을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훈아지. 나훈아. 두 가지 전략을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것이 효과를 거두겠다 싶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른바 초적극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방법은 BJR 전략.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쓰면 흔들려요. 네. 그래서 아까 다자 대결에서 말씀 오세훈 시장이 직전 조사보다 물론 이건 또 바뀔 거예요. 곧. 네. 또 바뀔 거예요. 있겠죠. 예. 이제 조금 내려간 이유는 바로 자꾸 이게 가랑비에 네, 옷 젖듯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네. 사실 그 20대 젊은이들도 이번 도기 대선이 열리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20대들 사이에서 서로 정치 얘기를 좀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렇죠? 원래 좀 2030이라는 게 좀 정치 무관심층이다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요즘에 그 대학가에 또 탄핵 찬반 그 집회가 엄청나다고 하죠.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아까 성대모사 하셨지만 그 성균관대 77학번 우리 황교안 총리가 네. 과잠을 입고 나타나서 네. 예. 네. 네. 그 시위에 또 참석을 했었고 최근에 저도 이제 술집이나 식당을 가면은 주변에 젊으신 분들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좀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좀 듣게 되고 그쵸. 뭐 이런 분위기가 단순히 이제 현재 분위기를 넘어서 또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자, 첫 번째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2030 세대가 그만큼 저는 최근에 이제 자기들의 생존과 관련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익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 정국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이 뭉치고 나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2030 세대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저는 뚝 잘라서 2030 세대에게 3분의 1을 넘겨줘라. 공천하라. 여성들에게 반공천하라. 저는 옛날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왔냐.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양성과 역동성이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2030 세대가 봤을 때 지금 분노하고 흥분하는 이유는 뭐냐? 많이 묻다 아닙니까? 누가? 우리 386 형님들, 누님들도 있어 이제. 많이 묻다 아닙니까? 이제 뭐 그러면 586, 686, 786, 886 끝까지 합니까? 이건 아니거든. 형님들, 누님들 이제 우리 좀 할게요.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2030 세대가 보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보수와 진보를 우리나라에 가르는 데는 무슨 딱히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2030 세대가 볼 때는 뭐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네. 내래 김정은이야요. 빨리 싸라우. 동지들 싸라우. 이게 이해가 됩니까? 딸 데리고 나와서 대한민국에 이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ICBM이 발사돼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면 도쿄로 날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 인민들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반동분자라 그래서 내래 동무 빨리 개마고지로 가라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김정은을 찬양할 일입니까? 이건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또 막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로 그냥 점철되는 거. 물론 과거사 따져야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위안부는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이죠. 때려 죽일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 들고 칼 들고 죽창 들고 일본이랑 지금 싸울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 MZ세대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30 세대들의 태도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여론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지금 그래서 탄핵 집회에도 뭐 찬성이든 반대 특히 반대쪽에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 많아. 과잠 딱 입고 선동해서 끌려 나오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 돼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할게요. 내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들의 목소리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2030 세대를 견인하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획기적인 이 정책을 끄집어내야 돼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극이에요. 네. 자극, 넛지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보수 정당은 기회를 주겠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 그렇죠. 예. 그냥 이 군중이 아니라 이 군중은 언젠가는 또 흩어질 군중 아닙니까? 네. 그럼 정말 2030 세대에게 실력 있는 정치 세력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말풍선이 아니라 그러면은 2030 세대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자, 우리를 정말 이끌어줄 수 있고 위해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그건 이제 민주당도 경쟁을 해야 돼요, 같이. 네. 그러니까 2030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스윙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럼요. 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게 20대, 30대예요. 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요. 한국 갤럽 조사를 지금 탄핵 정국이 아니라 일반적일 때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진보나 보수인인 거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큰 걱정 안 해도 외교 트럼프하고도 마주해서 외교 잘할 수 있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만나서 다거 헌하오 워지하오 한국어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들은 든든한 거죠. 네. 야, 저 사람 실력 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로 만나도 강코쿠와 뭐 이러면은 그냥 정말 사람들이 든든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중요한 거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중국의 정말 이 시장 경제의 문을 열었던 덩샤오핑. 누가 뭐라든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흰 고양이, 이른바 화이트캣, 그 다음에 블랙캣 따지지 말자. 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때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